그 다음에 이 눈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형제궁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사회성이나 교우성을 말하는데 우리 은하수를 보면서 뭐 해요 주로? 기도해요 아니면은 그냥 뭐 공기놀이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그 사람의 어떤 이상성, 꿈이나 이상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 눈썹의 눈썹의 위치에 따라서 이상이나 꿈이 그러니까 눈 모양을 따졌을 때 우리가 눈썹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확 붙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눈썹하고 눈이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그 측면의 행위라든지 현실적인 걸 더 누가 더 추구할 것 같아요? 그 위에가 더 추구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럼 이상이 높다 낮다. 이상이 낮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대체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현실주의자다 그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보면 봐보세요. 대부분 다 눈썹과 눈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실용주의 또는 현실주의 입장에 살아간 사람인 거죠. 동양 사람들은 대체로 이 간격이 조금 넓죠, 그죠? 넓은데 또 유난히 좀 넓은 사람도 있어요. 그 연기자분 그 신구시 보면은 그죠? 눈썹이 저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썹이 넓은 것을 뭐냐면 대체로 좀 더 좋게 치지만 너무 넓으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뭘 잘 놓친다? 현실적인 어떤 기회라든지 현실적인 보상을 잘 놓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면 되겠죠. 자, 눈썹은 그 6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강론에 가서 할 문제인데, 예를 들어 퇴인이라는 것은 또 가운데 요걸 이제 우리 인당이라고 하는데 인당에서 물러서야 된다. 퇴인. 그 다음에 뭐 유양이라는 말은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놔야 된다. 이렇게 뭐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 눈을 덮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6가지 기준인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 강론적인 것이니까 오늘은 뭐 전체적인 큰 개념만. 그래서 이 눈썹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뭐 좀 뭐 일반적으로 좋은 모양들을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또 해석을 해나갈 때 어떤 것을 축으로 해야 되겠다 할 때 요걸 키워드로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눈썹은 뭐예요? 좀 색깔이 반들반들해야 좋겠어요? 칙칙해야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체. 눈썹은 반드시 뭐냐면 반들반들하게 이게 은하수가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해야 우리가 그걸 기도를 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막 칙칙한 은하수 보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뭐 구름 꽉 끼어 있는 그런 하늘에 아이고 천지신명 이렇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뒤에는 이제 강론에 가면은 왜 그랬을까? 왜 과목 눈을 덮어야 좋고, 그죠? 눈을 덮어야 좋고 또 왜 하늘과 통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어야 좋고 이게 퇴인이라는 말은 요 인당의 부분에서 좀 떨어져 줘야 된다. 이게 막 들이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살 도둑놈 눈 비슷하죠, 그죠? 하늘 없어 이러면서요.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했잖아요. 일자무식이야 이게 하늘은 나하고 관심 없다 이거예요. 나하고 관심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비어 있어서 하늘과 기운이 소통하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눈은 뭐예요? 해와 달, 그죠? 해와 달. 이게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많이 관상학적으로 그 점수를 많이 이렇게 주어서 우리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뭐로 말한다? 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 노래 가사도 있죠. 그죠? 예. 웃고 있어도 무슨 물이 난다? 콧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가장 시시각각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눈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뒤에 이제 우리 주제와 맞물려서 사실 애정궁이 요 눈 주변이요 가장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보통 뭐 상대방한테 이렇게 그거 할 때도 눈으로 그죠 윙크를 하거나 그죠. 눈을 가지고 이렇게 뭐 맞았다 그래요. 뭐 맞았다. 눈 맞았다. 눈 맞았다. 배 맞은 게 아니고 눈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애정궁을 많이 보여주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관여하는 것이 결국 이 눈이니까 이 눈 부분을 우리가 강문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해와 달이 첫째 뭐예요? 빛나야 돼요. 칙칙해야 돼요. 빛나야 돼요. 눈은 반드시 뭐냐면 광채가 있어야 하고, 그죠? 광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눈과 눈 사이 해와 달이 너무 멀어야 돼요.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특히 이게 너무 멀어져 버리면 해와 달이 멀어져 버리면 해가 지고 난 뒤라야 달이 뜨고, 그죠? 또 달이 지고 난 뒤라야 해가 뜨고 이런 모양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1월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뭐냐면 좌안, 왼쪽 눈을 자기 자신으로 보고, 오른쪽 눈을 이렇게 자기 자신이면서 해로 보고, 오른쪽 눈을 달로 보면서 상대방으로 본다는 거죠. 상대방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뒤집어서 우안이 태양이 되고 좌안이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뭐냐면 좌안이 이렇게 사람들 관찰해 보면 오른쪽 눈이요, 왼쪽 눈 다 짝짝이에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다 짝짝인데 짝짝이의 정도가 심하냐 덜하냐 그 차이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뭐 간단한 것만 또 해봅시다. 자, 남자가 좌안이 크고 우안이 작으면 자기가 가진 에너지가 더 크고 상대방이 이성이 뭐냐면 거기 기가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 여자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내가 센 놈이니까. 아시겠죠? 거꾸로 되면 그러니까 그게 잘 듣다가 이제 좀 그게 정도가 심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꽉 잡혀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1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활동, 건강, 그 다음에 어떤 애정, 또 금전 이런 것에 관해서도 가장 많은 기운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이 눈을 이렇게 가장 많이 관찰하고, 실제 이제 애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가장 많이 결부되어 있다. 그러니까 노랫말도 보세요. 그대 고운 무엇 매에 눈매잖아요, 그렇죠? 눈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애정적인 것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오히려 뭐냐면 꽉 막아버리기도 하고, 막아버리기도 하는 그런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눈 부위라는 거죠. 해와 달. 그래서 1월의 어떤 유정, 무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니까 그대 두 눈에 태양같이 빛날 때 그 노래를 가졌는데, 나는 외로운 노래말 있죠, 그죠? 그대 두 눈에 태양처럼 빛날 때 나는 그대의 어두운 그림자, 사랑은 나의 천국, 사랑의 나의 미혹. 그 노래다, 그죠? 그대 두 눈에 뭐처럼 빛날 때? 태양처럼 빛날 때. 이 부분은 우리 강론을 이제 뒤에 이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 해와 달이다. 그래서 해와 달은 위치가 제대로 돼서 궤도 운동이 좋아야 하고 빛나야 하고, 요 정도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태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과 땅 한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모든 기운을 중재하고 소통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죠. 이게 사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보통 이제 뭐 12궁으로 나눌 때 그게 뭐라고 해서 제백궁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죠? 제백궁. 제백궁이라는 것이
우리 뭐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재물을 벌어들이는 어떤 뭐 어떤 에너지, 역량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먹이로 삼느냐 하는 이런 거와 맞물려 있어요. 무엇을 먹이로 삼느냐. 그러니까 먹이를 삼으려면 어떻게 돼요? 뭐 강아지나 뭐 쥐나 다 먹기 전에 뭐부터 해봐요? 코를 어떻게 해요? 먹이에다가 대보죠, 그죠? 그래서 먹이를 무엇으로 삼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곳이 이 코라는 거죠. 그래서 코가 제일 앞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면으로 치면 그 제일 앞쪽 나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한 정보를 무엇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 알고 이렇게 눈에 안 보여도 뭐예요? 코는 뭐냐면 옆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보를 얻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 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자기 기질이 강한 이런 사람은 뭐예요? 콧대가 뭐 높다 또는 세다 이렇게 그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작용이 이게 결국 뭐냐면 어떤 뭐 행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코가 되는 것이고 무엇을 먹이 삼느냐, 어디를 무대 삼느냐 하는 이런 것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태산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강하가 있죠, 강하가 있으면 이 강하 좌우에 뭐가 있죠, 이게? 보통 요 부분을 우리 관상에서 보통 선고라고 합니다. 선고. 신선 선자에 창고 고자를 써서 선고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나요? 수염이 나죠, 그죠? 이 수염이 그 흡사 자연이 뭐냐, 평야에서 자라가는 온갖 그 곡식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 광하의 좌편 우편이니까. 그럼 강하는 뭐예요? 이게 인중은 좀 골이 깊어야 좋다, 얕아야 좋다. 깊어야 좋다. 그 다음에 그 뚝이 되는 요 라인이 좀 선이 분명한 게 좋다, 흐물흐물한 게 좋다. 왜? 이 선고의 여러 가지 그 생산성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저희 그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기운의 젖줄. 그래서 짧아야 좋다, 길어야 좋다. 위가 넓어야 좋다, 아래가 넓어야 좋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저 먹는 거예요, 사실은. 관상책 그냥 보면 막 세례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저절로 다 그 원리가 다 그 안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입을 이제 관상에서는 보통 뭐라고 하냐, 수성이라고 하는데 물수자를 써서 수성, 물수자의 별성자. 그래서 수성이라고 하는데 물이 이렇게 모여도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 입 끝 요 부분 있죠. 입술의 요 끝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면 해각이라고 그래요. 해각할 때 요 바다 해자에서는 바다 해자. 해각 또는 구각이라고도 하는데 해각 이게. 그래서 이 해각이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닫혀 있어야 좋아요. 뭐 해벨레 해야 좋아요. 닫혀 있어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요 부분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을 갖다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입이 좀 작아야 좋다, 커야 좋다.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입이 커야 좋아요, 커야 받아내요, 안 그러면 작아야 받아내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은 작은 것보다는 조금 큰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분이 있으면 그 광택이 있어야 좋다, 없어야 좋다. 광택이 있어야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상의 어떤 건강 이런 그것과 또 이 입술도 결국 뭐냐면은 결국 일종의 그 성기단 말이에요, 성기. 그러니까 성기의 상태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다른 거 다 빼고 화장할 시간 없을 때 뭐만 해요? 그러니까 색깔 좋게 다
빨갛다는 건 뭐예요? 예, 준비됐나요? 난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스탠바이. 예. 이게 붉다는 것은요, 활성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가장 간편한 화장술이 예, 립스틱을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로 어디 많이 해요? 눈화장. 눈에 막 싹, 그죠? 그려 엮고 막 그냥 거의 뭐 포장 수준으로 가죠. 예, 새로운 어떤 사람이 하나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속눈썹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이 구멍은 물이 드나들고, 물가에는 늘 털이 난다. 그럼 눈도 구멍이잖아요. 그죠? 구멍이니까 뭐가 나요? 눈가에 속눈썹 털이 나고, 코는요. 코도 구멍이 있으니까 수분이 들고 나고 털이 나고, 귀는 그 귓구멍에 털이 나고, 예. 그 다음 입은 마찬가지로 트여 있으니까 수분이 들고 나고 수염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럼 아래에 가면 또 뭐 있죠. 예. 웃다가 울다가 웃으면 어디 털 난다 하잖아요. 예.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 곳은 수분이 들고 나고, 수분이 들고 나면 털이 나는데, 그 털이 뭐냐면 있어야 정상이다, 없어야 정상이다. 있어야 정상이다. 예. 그래서 뭐냐면 예뻐 보이게 하는 키포인트가요, 사실은요, 속눈썹이거든요. 속눈썹. 모르죠. 우리는 미용 전문가는 아닌데, 이 속눈썹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속눈썹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수분이 거기에 뭐냐면 충분하다, 부족하다. 충분하니까 그게 촉촉함이 생기잖아요. 촉촉함. 그죠? 그래서 그 촉촉해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껴안을 준비.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물성이라는 것이 수분이 있으면 촉촉하고 낭낭해지고, 그죠? 수분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빡빡하고 건조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붙어요, 안 붙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안 붙는 종이도 어떻게 침쫙 발라가 딱 한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분이 유여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속눈썹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 될 때 이게 예뻐 보이게 하는 효과가 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입의 모양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잔잔한 주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잔잔한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꼬랑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 꼬랑이 가급적이면 많아야 좋다, 적어야 좋다. 많아야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주름, 얼굴에 있는 주름 중에 여러 종류의 주름, 대부분 다 주름은 꺼려요. 주름 다음에 뭘 붙여요? 살을 붙여, 주름살. 그래서 우리 주름은 뭐 칼로 꺼도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일종의 뭐냐면 살기가 발생해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그다음 가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뭐 펴져라 이렇게 끝나죠. 뭐뭐 펴져라. 그 주름살 펴져라. 주름살 펴지는 게 뭐냐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주름 중에서 많아도 다 허락하는 주름이 뭐냐면 요 입술 주름이에요. 입술 주름.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많은 것을 실개천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포용성, 수용성 이런 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입술은 주름이 많아도 좋다. 다른 부위의 주름은 가급적이면 일단 없는 게 좋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허락하는 주름이 대체로 이마에 주름이 자연스럽게 주름이 진다는 건요, 사용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면 뭐가 생긴다? 이마에 그렇죠. 이마가 이거 그런 머리털이 그죠? 세척이 생기고, 이마에는 주름이 생겨. 주름이. 그죠? 뭐 주름이 여러 종류잖아요. 막 인상을 팍팍 쓰면 이렇게 세로주름도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가로주름 생길 것 같아. 이마를 많이 쓰고 인상을 많이 쓰면 그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이런 주름은 허락하고, 그 다음에 코에 있는 요 선도 이렇게, 요걸 범령이라고 하는데, 이 범령선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생겨나는 것은 넓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누르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어떻게 해요? 좁다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좁다 넓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지난 뭐 이거 세월 흘른 이야기지만 이게 뭐 꼭 인신공격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차원에 보면 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보스의 운을 영향을 받아요. 보스의 영향을 받는데 대체로 하늘은 대체로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윗사람에 속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법령 이하의 특선은 대체로 아랫사람이 돼요. 아랫사람. 그래서 보통 이제 노복궁이라고 거기 나오죠. 노복궁이라고 턱에 노복궁이라는 것을 휘하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스의 얼굴에 드러나는 기운을 보고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상법의 하나인데 지난 정권 때는 상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펑퍼짐해요? 아니면 이렇게 빠져요? 빠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코도 길고 뭐 다 장점이 많은데 이마는 환하게 열리고 그죠? 환하게 열려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지잖아요. 그죠? 이게 지각이 넓다 좁다 내려오면서 좁아지잖아요. 지각이 좁다는 것은 차지하고 살 수 있는 땅 또는 영역 이런 게 넓다 좁다 좁으니까 결국은 땅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 결국 문제성이 자꾸 발생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에 뭐 장점이 많죠. 뭐 이렇게 이 천주골도 있고 뭐 이마가 뚫혀서 다 장점이 많은데 이 지각 부분이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기운 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독도, 천안함, 연평도, 그죠? 그 다음에 또 땅 문제, 세종시, 4대강, 그 다음에 그 정권 말기에 또 무슨 내곡동 사저까지 땅에 관련된 문제나 영토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된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된 분은 여자분이죠, 그죠? 여자분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내려오면서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 문제를 해결한다 안 한다. 남과 영토 분쟁이 생겼을 때 진다 이긴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 차지하고 살아야 될 어떤 그 땅, 또 지배력이 미치는 어떤 그 범주, 영역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좁은 것보다는 뭐가요? 좀 넓은 게 좋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요새 이렇게 깎아가지고 V를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좁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생활하는 근거가 자꾸 옮겨 다닌다 아니면 고정이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를 이렇게 얻고 살아야 되는 그 연예 분야 이런 사람들은 이게 조금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상대방이 땡기면 이렇게 살 넘어올 것 같잖아요. 그죠? 이쪽이 이렇게 뾰족해지면 땡기면 넘어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마가 동글동글하게 잘 열렸다. 그럼 이마는 뭐냐면 주로 뭐냐면 천혜적인 어떤 혜택을 보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천혜적인 어떤 혜택을 보는 곳이니까 받아먹는 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머리는 뭘 좋아한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고 공짜가 잘생기니 대머리다. 관사학적인 어떤 기준에서 볼 때는 그래서 뭐냐면 이마가 환하면서 이렇게 V라인이 되어 있으면은 이쪽에 서 한번 받아먹고 저쪽에서 받아먹고 이 오빠한테 가서 한번 사랑받고 저 오빠는 사랑받고 그런 직업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직업이면 그런 직업이라면 이 오빠 저 오빠한테 사랑받으면서 이 오빠가 땡기면 절로 넘어가고 그죠? 저 오빠가 땡기면 이리로 넘어가고 좋긴 한데 정작 뭐냐면 자기가 아주 뭐냐면 시기적으로 주로 말년을 의미하는데 말년에 가까워지면서 입지가 어떻게 해요?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깎아야 돼요. 그냥 애매지간하면 살려둬야 돼요. 그럴까요? 이게요, 그 성형을 해서
안 좋게 만드는 거는요, 안 좋게 만드는 거는 한 3년 안에 막 백발백중으로 작용한다니까요. 3년 내에. 좋게 만드는 거는 어떠냐? 좀 안 좋은 걸 이렇게 좋게 만들면, 여전히 안 좋긴 안 좋은데, 5대 맞을 거 4대 맞게 해주고, 3대 맞게 해주더라고요. 안 좋은 걸 우리가 5대를 맞을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뭐냐, 마지막 한 대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부족한 걸 커버해 주는 게 좋다. 실제로 이 가끔 보니 실화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서울 올라가면 이제 그 타워 팰리스에도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 갑자기 이걸 다 깎으니 이분이 나이도 많아요. 52년생이라. 52년생이니까 뭐 나이 많은 때 그거 더 예뻐지려고 뭐 하는 게 사실은 크게 도움될까 싶은데 이걸 쓱 깎아버린 거예요. 그걸 왜 이랬냐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이래. 아이고 큰일 났다. 반드시 당신이 앞으로 이 집을 3년 내에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첫째, 서방님 사업이 망하든가. 두 번째, 서방님이 가정을 돌보지 않을 그럴 일이 생기든지. 멋진 여인이 있어가 그걸 갚으든지. 안 그러면 당신이 몸이 아파서라도 이 집을 떠날 거다. 그 이 시골 풍룡의 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뽀대나고 비싼 집에 살고 있는데 이걸 깎아버렸으니 당신이 이 집에서 지금 지탱할 그게 없다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제 그분하고 가까운 분이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오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4년쯤 뒤에 리먼 사태가 터져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시죠? 그래가지고 서방님 사업이 막 그냥 확 이렇게 풍파가 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집도 경매로 넘어가 버리죠. 그 뒤로 행적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그만큼 이게 안 좋게 만드는 건요, 정말로 그렇게 빨리 작용하고 그대로 작용해버려요. 근데 없는 걸 잊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없는 걸. 그래도 뭐냐면 마지막 한 대는 피하는 게 좋다 이거죠. 마지막 한 대.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서, 그죠? 뭐 좋은 어떤 뭐 이렇게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에어백이 없으면 옷이라도 두꺼워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 충격을 갖다가 완충을 해줘야 결국은 나쁜 일을 적게 당하고 좋은 일은 크게 얻고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몰고 나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리적으로 요걸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쭉 생각을 확장해 보면 이게 뭐 저절로 사실은 공부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중이 예를 들어서 길고 여인의 인중이 길고 모양이 가지런하다면 자식을 기르는 기운이 원만하다 부족하다. 원만하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거 그것까지 바로 다 매칭돼서 해석 다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요 좌우에 있는 요 선고가 어떻게 해요? 평평하고 원만하고 수염이 원만하게 자란다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크다 작다. 크다. 아시겠죠? 이렇게 요 원리를 가지고 쭉 여러분이 그대로 의미를 확장해버리면 관상학 책 그냥 이렇게 오늘 지금 얼마 공부하신 거예요 지금? 공부 불과 뭐 지금 한 1시간 10분 해가지고 거의는 뭐 날로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키워드를 여러분이 잘 눈 부분 눈은 워낙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는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관여를 안 해요. 평상시라는 귀라고 하는 것은 관상학에서는 그 사람의 그 출신, 뿌리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출신이나 뿌리보다는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역량을 어떻게 드러내냐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위치가 어디로 가 있어요? 앞에 와서 쇼 무대에 올라와 있어요. 쇼 뒤에 가 있어요. 무대 뒤에 와 있죠. 쇼 무대 뒤에. 뒤에 가 있다는 것은 막후에서 작용하는, 막후에서. 그런데 식물로 치면
뿌리와 같은 작용을 해요. 뿌리가 그래서 평상시에는 크게 관여를 안 하다가 가뭄이 들면은 그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시기에 이르면은 귀를 관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의 색깔이 귀도 각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윤곽이라는 게 이제 내륜, 외곽 이렇게 해서 그 부위가 있고 안에는 또 풍당도 있고 뭐 이문도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이 귀의 색깔이 까맣게 색깔이 칙칙한 빛을 띠면서 좋지 못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관상청에 뭐라 나오냐면 귀가 마르고 칙칙하고 검어지기 시작하면 열흘 내에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 무슨 말이에요? 뿌리가 이미 마르고 있으니 그죠? 마르고 있으니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기운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귀가 이렇게 이제 좀 원만하다 또는 크다는 것은 버티는 걸 잘한다는 거죠. 버티는 거. 나쁜 걸 확 좋게 한다기보다도 나쁜 것에 대해서 버티는. 그죠? 버티는 작용을 함으로써 또 운명적인 어떤 그 굴곡을 이렇게 큰 폭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좀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귀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뒤에 이제 우리 애정궁을 하면 이 귀도요 애정하고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귀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왜냐하면 애정행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쇼 무대에 올려놓은 거예요? 뒤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눈에 안 띄게 니캉 내캉 이렇게 그죠? 밤에 어수룩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안 보이는 부위에 사실은 그 비밀이 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때 애정궁을 볼 때도 귀의 모양을 굉장히 많이 참조한다. 그래서 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얼음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온난화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축에 있는 게 얼음이 자꾸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체적으로 다 기후라든지 날씨가 우리가 안 좋아서 지금 막 더웠다가 추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충분히 뭐냐면은 차가운 기운 때문에 그 뭐 우리 빙하든 얼음이든 이런 걸 그대로 딱 껴안고 있으면 다른 부위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기능하겠죠. 그래서 숨어 있긴 하지만 숨어서 사실은 이렇게 계속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이제 좋지 못한 시기에 그걸 버티게 해주는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마지막 부위가 사실은 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궁은 요 눈 밑에 이제 보통 이 와잠 누당이거든요. 거기 가정궁이라고 돼 있나요? 여기 12궁에서는 남녀궁이라고 했죠, 그렇죠? 남녀궁은 뭐 가정궁이라고도 하는데 요 밑에 있는 그 눈 바로 밑에 뒤에 이제 다시 다룰 겁니다만 눈 밑에 있는 그 와잠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만한 뭐 벌레 같은 거 하나 있죠, 그죠? 그 보통 애교살을 성형외과에서는 애교살이라고 하죠, 애교. 그게 수태를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이런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체로 뭐냐면 이제 그 애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성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번식 능력이나 수태 능력이 충분해 보인다 이런 걸 어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잠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밑에 보면 눈으로 눌러보면 요 뼈 위에 있죠. 이렇게 눌러보면 뼈가 있죠. 여기 눈 밑에 폭 들어가죠. 폭 들어가는 요 부위까지가 이게 이제 누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뭐냐면 아이를 낳게 해서 띄어놓는 마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와잠은 아이를 수태를 시켜서 이렇게 낳을 수 있는 힘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냐면 우리가 화분으로 치면은 꽃나무가 있고 화분이 있잖아요. 그걸 길러내는 화분과 같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살집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좋은 컨디션은 뭐냐면 광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야 되는 거죠. 여기가 뭐 다크서클이잖아요, 다크서클. 그죠? 이런 것들이 씩 가버리면
본인의 건강이 안 좋다는 뭐 당연한 신호지만 또 그것이 뭐냐면은 자녀,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기운을 자꾸 주게 됨으로써 결국은 내가 건강해야 좋은 기운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자식하고 본인하고는 계속 파동으로 닿아 있다니까요. 결국 이 관상을 깊이 해보면 세계 일화, 이 세상이 꽃 한 송이다, 꽃 한 송이. 꽃 한 송이기 때문에 내가 뭘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만들면 그 기운이 그대로 영향을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다는 거죠. 결국 세상하고 계속 에너지 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생이다. 이런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자식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오히려 안 좋다니까요. 노심초사하면. 이게 우리가 육신의 뿌리와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뿌리와 같은, 그러니까 나 식물로 치면 뿌리와 같은 건데 그 뿌리가 편안하고 좋아야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줄기와 싹이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근데 뿌리가 그냥 안달을 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운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안면이든 몸이든 이런 것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자기만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좋은 기운을 주게 되는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소위 수양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 수양의 어떤 에너지가 결국 자기에게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다. 그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좀 큰 어떤 개념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이제 대응이 되고 적용이 되고 하는 걸 다룰 거니까요. 오늘 내용이 됐으면 궁금한 부분이나 어떤 걸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 주세요. 아주 지엽적인 것도 간단한 건 제가 답을 해드릴 테니까. 톨이죠. 다 진화의 방향성. 자, 진화의 방향성 가면 머리카락이 많은 게 어느 쪽이에요? 진화가 덜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적으면 진화가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요새 이래가 다 이마 덮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래가 애들 보면 막 눈썹이 요래 다니는데 이래 쫙 가이지래가 그게 뭐냐면 아까 개 이마에 털이 많다 했잖아요. 저는 아직 동물적인 기운이 많아요. 이 말이거든요. 이거 바보야 이러면 바보야 이러면. 그러니까 이마에 털이 이렇게 많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진화의 단계에서 아직은 미숙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 미숙성이 젊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니까 이걸 적당히 덮어서 어필하는 건 되는데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인간끼리 서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은 이마를 열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가 좀 이렇게 털로 가려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서서 이마에 털이 좀 빠지면서요. 오히려 운이 점점 잘 열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우리 강론에서 하겠지만 이 머리카락은 거의 머리카락 숫자만큼의 그 조상과의 어떤 육친적인 어떤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 아버지 낳을 때 엄마 아버지, 엄마 낳을 때 엄마 아버지 하면 얼마예요? 2의 n승만큼의 조상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왜 인구가 더 불었느냐? 똑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 명을 낳았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사실은 뭐냐면 128촌씩 이렇게 된다니까요. 촌수 따지면 할아버지, 할머니 겹쳐요, 여기 있는 분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이 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뭐냐면 조상과, 그리고 육신의 조상과 내가 끊어버리겠노라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절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뿌리가 되는 조상과 나는 뭘 하겠다? 전련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고도의 영적인 진화를 위해서 나는 육신의 조상과 끝장을 보겠다. 이게 빡빡 밀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뒤에 우리 강론에서 또 차근차근 다뤄드릴 테니까
오늘은 뭐이 정도 욕심내고 다음 시간에 또 주제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내용을 또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